안녕하세요. 재테크하마입니다. 오늘은 이슈를 만드는 기업, 한국에서 카페 열풍을 불러일으킨 스타벅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머 레디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가방 하나를 받기 위해 300잔 이상의 커피를 주문한 고객, 130만원어치의 커피를 사서 버린 고객, 또 이것을 받기 위하여 아침부터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선 고객들 등등 끊임없는 이슈가 뉴스와 신문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서머 레디백이 뭐길래 이럴까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프리퀀시를 모으면 제공되는 분홍색과 초록색의 작은 여행용 캐리어인데요. 총 17잔의 커피를 마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 스타벅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스타벅스는 78개국에 29,0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세계 최다 커피 공급 업체입니다. 이런 거창한 설명이 아니더라도 스벅 하면 모르시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먼저 이 기업의 첫 번째 강점, 전 세계에 3만 개에 가까운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가 실현 가능하며 이에 따라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마가 즐겨 마시는 아메리카노의 경우 원가가 300원 이하지만 판매 가격은 4,000원이 넘으니 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는 걸까요? 두 번째 강점은 기프트콘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선물 받거나 선물 보내보지 않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간단한 기념일이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 부담스러운 선물 대신에 이런 기프트콘을 주고받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한 요즘 스타벅스의 매출은 자연스레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마의 생일날 받은 선물함을 캡처한 사진인데요. 받은 기프트콘 중에 스타벅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 보이시죠? 스타벅스의 기프트콘이나 금액권이 가장 흔한 선물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스타벅스는 어디를 가도 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강점은 웬만한 지방은행보다 현금 보유량이 많다는 점입니다. 스타벅스의 어플을 통한 사이렌 오더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이렌 오더를 하기 위해서는 스타벅스의 카드에 선불로 충전을 해야 합니다. 하마는 보통 한번 충전할 때 3만원 정도의 금액을 충전해 놓는데 이렇게 해서 쌓인 현금 보유량이 은행보다 많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네 번째 강점은 높은 고객 충성도입니다. 하마의 경우는 길거리에서 스타벅스와 일반 커피 매장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스타벅스를 가게 되는데요. 그리 싼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스타벅스가 편하고 또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서머 레디백 대란과 연관되어 커피를 마시면 받을 수 있는 쿠폰 같은 개념인 프리퀀시나 이 프리퀀시를 모아서 받는 사은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구입할 만큼 높은 고객 충성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벅스의 약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맥도날드의 맥카페와 던킨도넛과 같은 저가 경쟁 업체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차별화 정책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별화 정책일까요? 스타벅스 리저브와 로스터리 매장을 통해 고급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리저브는 단일 원산지에서 극소량으로 재배되는 한정된 기간에만 만날 수 있는 한정된 고급 매장인데요. 그럼 고급화 전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플라세보 소비 혹은 인스타바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플라세보 소비란 가성비보다는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이 큰 일명 가심비를 추구하는 소비를 말하며 인스타바에는 인스타그램과 사진바를 합성시킨 신조어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예쁠지 안 예쁠지를 고려하는 소비 활동을 말합니다. 스타벅스는 고급화 전략을 통해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은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가 있는데 항상 스타벅스 리저브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길래 제가 어느 날 야, 너는 커피값을 도대체 하루에 얼마를 쓰는 거야? 안 아까워? 라고 물어보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야, 내가 힘들게 일하는데 이런 커피 하나 못 마시냐?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스타벅스의 고급화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비싼 명품 시계나 의류 등을 살 수는 없지만 본인의 월급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비싼 커피를 마시며 만족감을 느끼는 인간의 허영심을 잘 자극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타벅스의 기회입니다. 첫 번째, 어마어마한 인구를 보유한 중국에서 매장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과시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사람의 특성상 개인적으로는 이 스타벅스의 고급화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가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스타벅스의 대항마로 불리우던 루이싱 커피가 분식 회계를 하여 침몰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가 된 것이지 매장이 전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대 경쟁자의 몰락 소식은 스타벅스가 중국 시장을 더 빠르게 개척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기회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수와 이용객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오프라인 매장보다 훨씬 적은 공간에서도 많은 주문을 받고 수익을 올릴 수 있어 효율이 높은 DT 매장의 수와 이용객이 증가한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위협 요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스타벅스 매장을 찾는 고객의 수가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오프라인 매장을 축소하고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의 수를 늘리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당주로서의 종합평가입니다. 5년간 170% 이상의 배당 성장을 한 기업으로 2010년부터 배당을 지급한 이후로 9년간 꾸준한 배당을 인상을 하고 있는 바람직한 배당 성장주입니다. 코로나의 타격이 조금 있긴 하지만 실적 역시 증가 중이며 지속적인 배당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분, 매일 점심 저녁 식사 후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돈을 아껴서 스타벅스 주식을 한 주, 두 주 모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경제 공황, 과연 올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갖고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